안녕하세요. 천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네, 이제 35회 국가고시가 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이 최근에 34회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지를 푸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일주일 남아 계시니까 조금 더 점검하시고, 또 이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네,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특강을 만났고, 이제 문제 모의고사 80문제 다 풀어보셔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문제풀이를 통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잘 지내실 것이냐, 요걸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징은 1번 회복성,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 4번 능동성, 5번 외향성. 예, 정답은요? 네, 조심성이죠. 네, 심리적인 특징을 물어봤고요. 자, 여기 포인트 단어는 신중이죠. 신중 말고도 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뭘까요? 결과 증식. 그래서 신중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선택 못하고 중립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럼 조심성입니다. 자, 2번입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동거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학대 가족. 정답은요? 네, 어렵지 않게 보셨죠? 딱 보자마자 수정학대 가족. 네, 왜냐면 우리가 교재에서 나오는 가족의 형태는 수정학대 가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보는 순간 문제를 안 읽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번,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가 판정한다. 그 다음에 4번, 장기요양급여에서 취약암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예,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예. 자, 이 문제 보시면서 사실 답은 2번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기존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새로운 게 나왔어요. 답이 나온 게 그 2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2번이 정확하게 확신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의 요령이 또 하나 있죠. 예, 그게 뭘까요? 읽고 5개 중에 맞는 걸 딱 고르는 것도 중요하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지만, 어찌보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아닌 거를 지워나가서 남는 걸 찾는 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좋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문제 방식대로 2번이 잘 헷갈려서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부터 확실히 지워볼게요. 이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충분히 공부하셨으니까. 그럼 1번이 아닌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공단은 같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돼야 되니까 1번은 일단 아니에요. 그럼 3번으로 내려가 보면 장기화 인정 여부나 등급은 방문 조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잖아요. 그렇죠? 얘도 그럼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죠. 재가급여죠.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럼 5번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 20%가 아니라 15%잖아요. 그럼 다 주고 났더니 정답 2번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교수님, 근데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궁금하실 때는 이제 33페이지에 딱 돌아가시면 제가 지금 옆에 표준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1번 항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러니까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는 보험 잘하는 부분이 있던 것 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선생님도 소속이 제가 늘 말하죠. 예, 이렇게 수업 시작할 때 하잖아요. 우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이분이 넘버짱, 대장인 거죠. 그래서 관장하는 넘버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구나. 다 푸실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고 싶으시면 33페이지 꼭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의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번 욕구 사정 기록지, 2번 기능 상태 기록지, 3번 장기 요양 인정서, 4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예, 정답은요? 네,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죠. 사실 요 둘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런 서식 유형이 우리가 어디서 보기가 힘들 거예요. 두 가지는요. 예, 그쵸? 요거는 좀 봤을 거고, 기록에서 봤겠죠. 그쵸? 근데 이제 얘는 기록에서 시험 문제가 낸 게 아니라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딱 끝나고 나면 서비스 이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오늘 정리했죠. 인정서에 들어가는 항목과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을 구별하는 포인트는 돈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도에 본인 부담률, 횟수가 돈이고 비용이니까 이런 어떤 돈에 연관된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3번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번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예,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예, 참 오랜만에 만나는 신선한 문제예요. 예, 목적 문제는 사실 초기 시험에 많이 출제를 했었던 영역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에서는 제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주로 우리가 하는 이 요양보 업무의 주된 목적은 당연히 대상자 신체 기능 증진인데 여기만 알지 마시고 좀 더 뒤에 것도 같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항상 달라붙는 게 뭐냐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표준 교재가 있다면 47페이지를 피셔서 잠깐 봐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서. 네,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떠나서 선생님들이 이 요양보 업무에서 자부심을 많이 붙이시려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삶의 질, 누군가의 삶의 질 향상합니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 문제 갑니다. 네, 6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머리 감기기, 2번 외출 시 동행, 3번 옷 갈아입히기,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예, 정답은요? 네. 요 표준 서비스 그 표요, 표. 그렇죠, 표. 처음부터 참 많이 돼요. 뭐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 거고. 그 중에서 개인 활동입니다 할 때는 요 개인이 포인트 단어죠. 예, 개인. 어르신의 개인적인 볼일, 그래서 그 볼일을 보실 때 요양보호 선생님이 동행해서 가시던지 또는 동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행하면 되죠. 그럼 1번의 머리 감기기는요? 신체 활동. 옷 갈아입히기도 신체 활동. 식사 준비 및 정리는 네. 뭐에 가까울까요? 어, 일상생활 좀 가깝죠. 취사와 관련된 청소 및 주변 정돈도 예. 일상생활 지원에다가 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관찰자는 필요한 서비스 연계, 2번 옹호자는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번 정보 전달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 4번 동기 유발자는 질병의 증상 확인, 5번 숙련된 수발자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그죠? 예. 자, 2번입니다. 일단 옹호자. 교수님 근데 옹호자는요. 입장에서 편들어였는데요. 예. 이 대상자 지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일단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교과서 61페이지. 예, 표준교재 옆에 놓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61페이지를 딱 놓으시고 거기 보시면 옹호자, 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옹호자인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관찰자. 관찰자가 답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변화, 증상, 관찰.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증상 확인은 좀 관찰자에 갖겠죠.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 정보 전달자는 어떤 역할일까요? 정보를, 그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 그 다음에, 예, 내용의 변경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예, 이것도
네, 필요할 때도 기관에 이렇게 보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숙련된 수발자는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정답 2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예, 정답은요? 예, 정답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시설윤리 강령. 매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시설윤리 강령. 그쵸? 예. 사실, 딱 네모 박스 안에 자, 제가 항상, 네, 설명해요. 이런 네모박스 나올 때는 여기서 맞추시라고요. 여기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네, 헷갈려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답을 찾으면 밑에 걸 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밑에 보는 순간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뭘 갖고 찾냐는 거예요. 그죠? 개인의 선호에 맞춰요.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해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질 높은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죠. 네, 맞춤 서비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교수님, 근데 우리 세계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선생님 봐보세요. 선생님도 봐보세요. 없죠? 네,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 잘 안 내요. 그래서 혹시라도 걔가 낫다면 걔는 욕구란 단어를 쓰시는 거고,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정리하셨어요? 혹시 안 되셨다면 여기 외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지고 계신 표준교재 70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윤리강령을 좀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짝대기가 여러 개 거 있는 곳은 밑을 내려올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맨 위에서 보자마자 바로 답이 튀어나올 수 있게 중요한 단어들은 맨 1번에 써 있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발을 대드시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네, 쉽게 풀리셨죠? 자, 돈이 없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자, 방임의 뜻이 의식주 플러스 의료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진행하지 않았을 때. 네, 근데 오늘도 정리했어요. 요건 되게 난이도가 사실은 좀 쉽게 나온 거고요. 조금 학대 세부 내용이라든지 또는 행위 같은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의 유형들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자, 3번 언어적 성희롱. 예, 제가 요거 많이 좀 의외로 낸다 그랬죠. 요거도 보세요.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농담. 뭘 갖고 하겠어요. 말로 하죠. 그쵸? 예, 농담. 농담은 응답에서 언어적 성희롱. 예, 이런 건 없습니다. 규제 없습니다. 네, 세 개 중에서 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장기요양 기간 장애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예,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자,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대처를 물은 게 아니라 요양기관장님의 대처. 그럼 여러분이 내가 기관장이다 생각하고, 그쵸?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조금 더 업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그쵸? 조치를 해주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죠. 대상자를 그냥 다른 경우를 확 의뢰해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이게 사실은 제일 요 안에서 적절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94페이지.
어디 있다고요? 네, 94페이지. 94페이지에 네, 요양보호사의 대처 이런 이제 내용에 보면 예, 기관장이 담당자에게 보고하면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면서 예, 딱 예, 어쨌든 중단 조치를 취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방 교육의 연수를 묻는 게 있어요. 2년이 아니라 예, 그쵸? 몇 년이에요? 1년. 1년에 1회 이상 꼭 법적으로 예, 우리가 예, 교육을 제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도 예, 조금 이해하시면 교과서 94페이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업무에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번 대상자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번 대상자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요? 네, 어렵지 않으셨죠? 네, 2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어려운 호소는 아니고요. 복지용구를 요양보 선생님 구입할 수 없죠?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땐 스스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보고하셔야 되고 제공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지원하는 게 아니죠. 예, 기관장님이라든지 센터장님에게 예,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번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번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번 대상자로부터 오타났네요. 부처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번 서비스 기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예, 정답은요. 네, 어렵지 않게 풀으셨죠? 예, 2번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 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번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번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예, 정답은요? 예, 아주 정확하게 딱 5번이죠. 예, 해줄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로 라고 얘기를 전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해서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1번 요양보호사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한다. 3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예, 정답은요? 예, 4번이죠. 예, 옛날에는 기저귀를 그렇게 빨아서 재사용하라고 예시 많이 내더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기저귀 유형 마스크로 바뀌었어요. 예, 이것도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선의의 어떤 그 법칙, 예, 무해성의 원칙, 어떤 경우에서도 해가 가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한테 해가 되지 않게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을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네, 5번이죠. 참 많이 내요. 숫자를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숫자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요점 정리해드렸는데, 예, 뭐 나머지 1번, 2번, 4번 같은 금방 이어져서 바로 아닌 것 눈에 보이셨을 거고요. 여기서 숫자 있었죠, 교재에서. 같은 동작을, 이게 10분간 분으로 말하지 않아요. 횟수로 말해요. 5에서, 그쵸? 예, 10회 반복을 하시고, 또 이어보시면, 동작과 동작 사이 5에서 10초 정도는 쉬어줍니다. 어디 있다고요? 표준교재 가지고 계신 페이지의 11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7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를 옳은 것은 1번 구강 건조 감소,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당뇨성 증가, 4번 항문 간략근 긴장도 증가,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자, 제가 소화기계 변화에서 증가되는 애 하나 외워두십시오 했어요. 외우셨을 거예요. 쓴맛과 신맛의 증가. 자, 그걸 이제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시키시는 거냐면, 이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여기 증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말이 쓴맛과 신맛인지를 네,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럼 일단 다 지워. 아니잖아요. 그럼 두 개가 남네요? 네, 저 두 개 갖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증가는 각 소화기계, 뭐, 호흡기계별로 꼭 외워두셔요라고 했던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이제 1번, 2번은 구강 건조. 구강 건조가 감소하나? 구강이 건조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개 딱 지워버리고 두 개 가지고 고민하시면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2번. 지방이 흡수력이 감소한다는 거, 그쵸? 네. 자, 아직 증가되는 애가 다 안 들어오셨다면 얼른 빨리 기억을 하시고 외워둡시다. 자, 18번입니다. 천식 대상자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번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번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네, 정답은요? 네, 3번이죠. 예, 천식. 예, 얘도 그러면 잘 보이셨을 거예요. 카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지가 막 날리니까, 그쵸? 안 좋을 거고요. 차고 건조한 공기,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도 안 좋을 거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교수님, 폐렴구균을 예방접종하면 폐가 좀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얘가 때문에 틀린 거죠. 매년 폐구균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쵸? 폐구균은 연수가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매년이라고 물을 것였다면 그냥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좀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표준 교재 페이지 142페이지로 가보시면, 네, 이런 거 궁금하실 때는, 자, 정지 버튼을 딱 눌러놓으시고, 표준기 얼른 갖고 오셔서 페이지를 보시고, 142페이지 치료 및 예방의 5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1회에, 그쵸? 네.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지만 보시면 안 되고 요 매년을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 5번에는 시작 전에 확장제 사용 금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사용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오는 것은 1번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번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번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네, 4번 기침을 할 땐 손으로 가리고 한다.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예, 정답은요? 네, 접촉을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20번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네, 5번이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요. 그쵸? 왜? 좁아지니까 그 길을 막 지나려 다니다가 압이 막 상승하겠죠. 염장식품은 짠 음식이잖아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자, 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이 좀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본태, 그죠? 본태. 그러니까는 혈압의 종류가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잖아요. 본태라는 것은 원인이 알 수 없어요. 성인의 거의 90에서 95%, 그쵸? 예, 그래서 본태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본태라는 말이 태가 모양이거든요. 본은 근본. 뭐 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애당초 없었다. 애당초 뭐 모양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애당초 모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당초 처음부터 원인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근데 이제 심장질환이 원인이 됐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 붙어야 될까? 2차성 고혈압이라는 말이 붙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틀린 거죠. 요거는요. 심장에서 피를 짜줄 때니까 이완기가 아니라 수축기고요. 예, 5번이 답인 것도 눈에 보셨을 거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1번입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 2번 일광욕,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 치료. 예, 정답은요? 네, 1번이죠. 예,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에서 흡연 플러스 음주, 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카페인,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 음주와 흡연의 위험 요인 원인이 같아요. 예, 뭔지 기억나세요? 에스트로겐. 네. 담배와 술을 많이 하는 경우에 에스트로겐 수치를 떨어뜨리죠.
예, 그럼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니까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 이건 다 좋아요. 이거는 위험 요인이 아니라, 예,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거겠죠. 예, 그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입니다. 청골부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번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번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번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번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번 청골부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예, 정답은요? 참 많이 나오죠. 매해 나오죠. 요건 좀 말을 바꿨어요. 압박받는 부위에 순환을 제어할 수 있다가 정확한데 그 압박을 갖다 좀 청골이라는 내용으로 바꿨죠. 뭐 압박받는 부위가 어차피 여기 써 있잖아요. 청골 부위라고 써 있으니까 예, 정답은 5번. 네,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자, 23번입니다.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번 백내장, 2번 결막염, 3번 녹내장, 4번 망막박리, 5번 황반변성. 예, 정답은요? 네, 녹내장이죠. 예. 자, 포인트는 사실 여기잖아요. 안압이 상승했어요. 자, 이 문제 보시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워, 지워, 지워. 왜? 우리 배운 적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의학을 푸실 때 교과서에 있는 거 안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그 백내장, 녹내장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압 얘기가 나와서 그 녹내장. 앞으로도 실제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서 의학을 풀으실 때 교재에 없는 진단명은 답이 될 확률이 0%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푸세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셔.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그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것들은요.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4번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경에 시작한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예. 자, 고콜레스테롤식이 안 좋아요.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쵸? 얘는 뭘까요? 아니, 저혈당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을 말할 거예요. 감염이 있을 때가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저혈당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예, 식은땀이 난다든지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두통, 시야가 몽롱해지거나 배고픔, 어지러움. 그러니까 저혈당일 때 나타나는 증상을 여기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감염 글자 안에. 얘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은 정답인 거 금방 아시죠? 활동량의 증가하면 고혈당이 아니라 저혈당이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예, 4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번 주의 집중에 변화가 없다. 5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정답은요? 네, 그렇죠. 3번이죠.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책에 나오는 쉬운 6가지 질환 중에서 급성 질환은 선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오늘 단어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 갑자기 생겨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건 딱 하나.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의식 수준이 아니 명료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생각합시다. 나 줄일 때와 같은데 들리는 의식이 저하돼요. 갑자기 나타난다 맞고요. 주의 집중의 변화 있죠? 주의력이 감퇴돼요. 진압력 발생하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자, 한번 정리할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나 졸릴 때와 똑같다. 어떻게? 선망은 1번.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졸린 눈이 됩니다.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신체에 생리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게 어떻게 온다고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예, 그쵸? 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며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 머릿속에 선망하면 딱 떠올라야 될 단어는 나 졸릴 때 내지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걔를 다른 말로 급성. 요건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6번입니다. 대상자의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예,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예, 음식이 뜨거울 때는 짠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간을 맞추시면 안 되고 2번 맞고요.
네, 철분을수록 비타민 D가 아니라 철, C, 갈, D 얘는 C여야 되겠죠?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새끼를 식사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새끼 중에 한 끼를 권장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하시면 안 되죠. 그때그때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 2번 신부전, 3번 방광염, 4번 요실금, 5번 기관지염. 네, 답은 2번이죠.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제한해야 되는데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부종이 오는 몸이 붓는 신체 장기를 하나씩 생각하시면 외우시면 되죠. 복수차입니다. 그래서 간경화, 그쵸? 그 다음에 신부전, 그 다음에 신장 옆에 부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네, 얘네들은 제한.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제한으로 외우시던지 충분히로 외우시던지 그쵸? 네, 그거 외우셨으면 금방 답이 보이셨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번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번 고강도 운동을 시작해서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를 한다. 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으셨죠? 네, 바로 갑니다. 자,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네, 지난번 시험은요, 많이 냈어요.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서 이렇게 문제가 4문제까지 막 나는 경우가 없는데, 4문제가 뭐야. 네, 한 6문제까지 났네요. 네, 꽤 많이 난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좀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꽤 많이 냈어요. 자, 그럼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번 쉽게 잠이 든다. 2번 수면 양이 늘어난다. 3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수면 중에 자주 깨요. 그렇죠?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예, 이것도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30번 바로 갈게요. 자, 30번 대상자가 두통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해서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번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하시면 안 돼요. 쪼개서 먹을 수 있는 약은 분할성이 있는 약만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5번. 예, 다른 사람이 약 얻어 드시면 안 되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비처방약도 네,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노인은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31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말라리아, 4번 인플루엔자, 5번 디프테리아. 예, 정답은요? 그렇죠. 인플루엔자. 자, 연수 있는 건 2개였고요. 매년짜리는 인플루엔자고, 그 다음에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는 10년. 연수 없습니다. 말라리아 안 배웠으니까 그냥 딱 틀린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고는 가능한 한꺼번에 한다.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번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예, 정답은요. 네, 2번이죠. 한꺼번에 하시면 안 돼요. 즉시 상황이 급할 땐 서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급하니까 구도 주관적은 들어가면 안 되죠. 객관적.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근무 평가, 3번 서비스질의 지속적인 관리, 4번 업무와 관련된 의무 교육 실시,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예, 정답은요? 네, 3번이죠. 자, 사례회의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만 대상자가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 이야기를 가지고 회의를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회의 양식도 하나 있죠.
네, 원래의 간담회. 그거는 요양보호 선생님들 고충이라든지 권익신장, 예, 근무환경 개선 뭐 이런 것들 위해서 회의를 주최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두 가지만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4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정제를 투여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번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번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예, 정답은요? 네, 3번인 거죠. 네. 자,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정하니까 안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머물면서 손을 잡아주시면 돼요. 불안한 심리를 좀 위안을 삼으실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35번 문제. 네, 네. 1교시 마지막 문제가 이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자,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제거해 둔다. 2번 베개를 이용해서 다리를 올려준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꺼지를 적셔 눈 위에 올려준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의치는 제거해 둔다가 아니라 뺄지 끼고 계실지를 가족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문제 제거할 수 없고요. 베개를 이용해서 다리를 올려주면 큰일 나죠. 얼굴이 까매지니까. 네, 어깨와 머리를 상승시켜 주셔야 되고, 그러면 옆으로 눕히는 자세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사후강직의 바른 자세로 눕혀주시는 거죠. 네, 그쵸? 그다음 시트로 얼굴에서 발끝까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네, 어깨. 얼굴이 덮이시면 안 돼, 시트가. 그러면 답은 5번이 맞네요. 예. 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35번까지 문제에 이렇게 또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36번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